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늘부터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서 지금 늦깎이 추위가 덮친 상황인데요. 그런 까닭인지 오늘장 도시가스 관련주들 상승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전국 굉장히 오늘 날씨가 추운데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는 등 11월 이례적 한파가 나타나면서 난방 수요 급증 등에 대한 기대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가 이제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더욱더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연료금을 4월에는 66.98원,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 총 3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장치 사용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현재는 17%대 오른 28,150원 형성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인천도시가스라든가 대성에너지, GSE 등 관련주 등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 굉장히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리 서울가스 경우는 이번 연도부터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가가 과열될 만큼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11월 오늘 갑작스런 좀 한파여서인지 실질적인 이게 이익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오르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11월에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현재 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약 15도 이상 떨어졌다고 하고요.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 하는데, 다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도시가스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다소 심중한 모습입니다. 겨울이면 좀 주목받기도 하는 이 도시가스 관련주인데요. 접근 시에 좀 유의할 점과 또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단가가 오르면은 기업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죠. 이 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다만 이제 경동도시가스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보면은 원래는 이제 워낙 보수적인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어주적 그런 성격을 띤 종목들이고, 금일 오르는 어떤 폭이 펀더멘탈 대비 주가 수준이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올라서 전체 요금이 올라 가스 이익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도시가스 그런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요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좀 없을 거라는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사기업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더 남기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도시가스사들의 마진인 소매 공급 비용은 올해도 동결됐고, 오르더라도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요. 근데 그 오르는 폭은 좀 제한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계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해서 연관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시가스 장비 관련 수요라든지 또는 수출이나 기술 면에서 기대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공급, 냉난방기, 무역 같은 여러 설비 공사가 가능한 경동 도시가스의 경우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좀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 흐름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주가가 대형 박스권 안에서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일처럼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어떤 테마성 움직임만 보기보다는 좀 이런 기술 수출이라던가 차후에 있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섹터에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또 대비 전략과 더불어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워낙 보수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대비 주가 수준이 좀 가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경동도시가스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탑픽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이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류 제품의 품귀 현상마저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요, 오늘 또 전국의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 경유는 10일 정도 가량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유 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24일부터 화물연대 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화물차 기사나 과로나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어떤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인데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런 파업이 나온 건데 일단은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주유대라는 기본이고 시멘트, 건설 등 산업 전반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화물연대 총파업이 아무래도 현실화되면서 운수 창고업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최근까지 급등했던 물류 관련주들도 조금 하락 조짐을 지금 이게 조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하락 조짐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주유소에서는 그 재고가 바닥난 것도 있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 버틸 것이란 예고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 PF 문제나 고금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이 시멘트 출하 차질이 생기면서 현장들도 여러 가지 멈추는 그런 사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운송 개시 명령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고 있고 또 여론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좀 정당성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한 만큼 과연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파업이 일어나면은 일단 운송활동부터 산업 전반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업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주 이상 아까 주유 재고도 한 8일 정도 남았다 했는데 2주 이상 넘어서면은 그리고 거의 이게 2주 이상 넘으면 3주, 한 달 금방 가겠는데 그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S-OIL이라든지 주유 관련주들이 먼저 첫 타겟으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시멘트 재고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물류 관련된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그런 관련주들, 건설사라든가 원자재 공급 회사 이런 어떤 종목들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그런 파업이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좀 휘발유 품귀 우려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 속에서 물류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장기화 시에는 주요 관련주들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한파와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등락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톱니는 또 내년 상반기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을 뒷받침할 이 주요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톱니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한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그런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런 화석 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가들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뭐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 연료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유가도 당연히, 그러니까 유가 수요가 아무래도 굉장히 높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석 연료도 같이 일어나고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에너지 가격들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실제로 뭐 국제 유가도 보면은 뭐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한 바 있고, 지금도 79불 정도 되는데 여전히 좀 비싼 상황인데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또 내년에는 다시 급등할 거리한 전망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다시 수요 증가가 좀 일어날 거로 보고요. 뭐 중국 봉쇄가 만약에 풀리고 이러면은 계속적인 수요 증가는 일어날 거로 보이고, 다만 산유국이 좀 감산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 유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제인 화석연료 수요도 좀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삼척에다가 이제 포스코에서 출시한 뭐 삼척블루 파워라는 기업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죠. 좀 친환경 이슈랑은 좀 반대된 개념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전문가 그 톱니가 말하는 뭐 이런 화석 연료 가격이라던가 석유 이런 부분은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에너지가 뭐 원자력이라던가 또 친환경 이슈, 특히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수소 관련주들도 충분히 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도 분명히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들,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한창이고, 뭐 산유국의 그런 감산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가격도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생돼서 국제 유가, 그리고 화력, 그리고 친환경 원자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루트가 연계된다 보고요. 이런 상승세들이 충분히 나올 관련주들이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제 유가가 내년에 좀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점, 또 석유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력, 화력까지 또 특히나 친환경인 수소 관련주까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게다가 골드만삭스는요, 또 오펙 플러스가 내달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힘이 실린 또 가스 관련주나 이 정유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내년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상승이 기대될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는 유가를 표시하는 뭐 미국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좀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유가가 더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좀 달러가 가격이 빠지고 이러면 유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중국의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요인까지 겹치면서 하락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했음에도 사우디 측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증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만 배럴 감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산유국에 대한 좀 컨트롤이 그렇게 쉽게 될진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 종식된 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고유가는 내년에도 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 뭐 하면은 뭐 S-오일이라든지 또 극동유화, 뭐 중앙에너미스, 한국석유 등이 있는데, 일단 뭐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분은 분명히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죠. 근데 문제는 수요적인 측면이 좀 뒷받침되어야 어찌됐든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좀 수요 악화, 뭐 정제 마진 하락,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 이슈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내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예측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뭐 실제 GS 칼텍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흥국석유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석유류 제품인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 칼텍스로부터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을 매입해서 대기업사에서 매입해가지고 판권을 쥔 그런 업체인 만큼 좀 안정적인 유통 구조와 판매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가가 최근에 좀 어떤 안정성 대비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져 있어서 저가가 좀 형성되면서 하단에서 좀 방어하면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가 상승이나 뭐 감산 등 이슈를 유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엮였을 때 좀 중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